오늘 리뷰는 바로 건담 베이스 한정판 MG 데스티니 건담 하이네 전용기. 이야 이게 건담 베이스 한정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얘는 이미 있었거든요. 2010년 엑스포 한정판으로 기존에 MG 데스티니 하이네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니 이럴 수가 빛의 날개를 포함해줘? 아니 이럴 수가 파르마 피오키나랑 빔부메랑 이펙트를 넣어줘? 이거 익스트림 블래스트 구성이잖아? 하면서 우와 소리가 나왔던 그런 물건입니다. 과거 2010년 한정판 가격은 4,800엔입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데스티니 구성이었어요. 빛의 날개도 없었고. 근데 건담 베이스 한정판이 되면서 6,500엔 24년 7월 27일에 발매를 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2010년 버전과 다르게 빛의 날개도 넣어줬고요. 뭐 빔부메랑이라든가 이런 이펙트류도 좀 넣어줬습니다. 데스티니도 특별판에만 들어가던 그 구성이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데스티니 MG의 이제 마지막 불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제 2.0을 향한 마지막 불꽃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부디 다음에는 이제 MG EX던 아니면 2.0이던 데스티니의 다음 버전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일러스트 이것도 지금 박스아트 이것도 그 2010년 그 한정판 때 박스아트를 또 쓴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건담 베이스 한정 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일러스트가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랑 같은 포즈를 못 취한다고 해야 되나? 허리가 좀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약간 꺾어주는 요런 게 잘 안 돼요. 일단 허리가 앞으로 안 숙여지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나왔다는 게 좀 기쁘네요. 예.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안에 들어있던 습식 데칼은 전부 다 부착을 하고요. 몇몇 데칼이 좀 남습니다. 그리 많이 남는 편은 아니고요. 그만큼 여분이 좀 없는 편이기도 해요. 날개나 어깨, 스커트 같은데 라인 같은 게 많이 붙는데 당연하지만 여분은 없고요. 코우션 관련으로도 이제 막 2개씩 정도밖에 안 남던가? 뭐 그 정도? 네. 그리고 들어있는 스티커는 MG 데스티니 건담 때부터 쭉 쓰던 똑같은 스티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키라랑 시나스카의 피규어만 없었을 뿐이지 데스티니 건담 익스트림 블래스트의 구성이 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무엇보다 놀란 건 요거죠. 파르마 피오키나 이펙트입니다. 편손에 끼워서 사용을 하는 형태인데요. 여기 뒤쪽에 편손을 끼우는 공간이 있고요. 앞쪽에 빔이 팍 하고 발사되고 있는 형태로 해서 쭉 이렇게 무색 클리어로 되어 있죠. 연질입니다. 그리고 플래시 엣지 2 빔부메랑 이펙트입니다. 손에 역시나 편손에 사용을 해서 이제 부메랑을 끝에 끼워서 부메랑을 던지고 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이펙트입니다. 역시 무색으로 연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빔부메랑 이펙트! 요 플래시 엣지 2 빔부메랑이 빔 사벨로도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다란 이펙트도 있고 부메랑으로 쓰는 요 짧은 이펙트도 있습니다. 색깔 자체는 하이네기에 맞춘 컬러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발매했었던 MG 하이네기를 가져와서 비교했더니 색깔이야 뭐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똑같이 가져갔던데요. 그리고 아론다이트용 이펙트도 있죠. 아론다이트 이펙트 역시 아까 부메랑과 똑같이 주황색 계통의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속된 파일럿 피규어는 시나스카랑 스텔라 루시에 2명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스 풀고르 빔쉴드 이펙트, 뭐 손등에 있는 빔쉴드 이펙트 당연히 페트 재질로 해서 기존 거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교체용 손으로는 오른손 무장손과 편손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편손에는 파르마 피오키나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봤었던 이 이펙트들, 이 익스트림 블래스트 모드에 추가되어 있었던 그런 이펙트들이죠. 이런 식으로 편손에 손바닥에 맞춰서 끼워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메랑 이펙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죠. 아쉬울 수 있는 거는 손등 파츠는 호환을 해야 한다는 거, 다 돌려 써야 된다는 거 정도. 그리고 액션 베이스 포함되어 있죠. 기존의 데스티니가 사용을 하던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기둥 끝에는 이제 백팩을 올릴 수 있는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 뭐 연장 조인트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액션 베이스에 호환할 수 있는 조인트라든가 여러 가지 조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 특징이라 그러면은 데스티니 건담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 같은 요 베이스가 특징인데, 디자인이 특징인데, 하이네기는 특별하게 이제 클리어 오렌지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냥 데스티니 건담은 이렇게 그냥 검은색 사출이거든요. 이거는 이 클리어 버전 같은 경우는 과거 한정판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빛의 날개 이펙트. 요게 또 예전에 없었던 물건인데, 야, 이게 건배 한정으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게 하이네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과거 데스티니 건담 익스트림 블래스트에 있는 빛의 날개랑은 컬러링부터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하이네기 같은 경우는 하이네기에 맞춘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데스티니의 일반 이 분홍 색깔 컬러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빛의 날개가 과거 한정판에는 없었어요. 아까 그 뭐 파르마 피오키나라든가 붐메랑이라든가 이런 이펙트랑 같이 빛의 날개도 없었거든요. 사실상 이 빛의 날개 때문에 이 건배 한정을 샀다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티빔 실드. 기존의 안티빔 실드랑 똑같아요. 데칼만 좀 다릅니다. 이제 가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장착하는 조인트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 거라든가 내부 디테일 다 똑같고요. 대신에 데칼이 달라졌는데 왼쪽부터 기존 한정판인 하이네 버전, 그리고 가운데가 익스트림 블래스트 모드, 오른쪽이 이제 건배 한정 신규입니다. 확실히 데칼에서 큰 차이가 나죠. 데칼이 훨씬 많아졌어요. 원래는 자프트 큰 거 하나였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저것 훨씬 데칼이 볼만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요 가운데 들어간 자프트랑 형식 번호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고에너지 빔 라이플,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없는 무장이기도 합니다. 파츠의 구성, 데칼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왼쪽이 기존의 익스트림 블래스트에 있었던 건데 데칼의 위치는 엇비슷한 것 같은데 디자인은 많이 달라졌네요. 그쵸? 그리고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 이거 역시 특별히 달라질 게 없는 무장이기도 하죠. 접혀져 있던 걸 펼치고 손잡이를 펴고 돌리면 연동 기믹으로 촥 위아래가 펼쳐진다. 요 기믹도 연동 기믹도 똑같고요. 뒷부분 외장의 연장 기믹까지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도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그나마 데칼 부분에서 좀 이렇게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다, 이뻐졌다, 이런 게 좀 있겠네요. 애초에 익스트림 블래스트 모드 때는 이런 큰 데칼이 없고 되게 작은 데칼 한두 개 정도 붙는 게 다였어요. 그나마 뭐 반대쪽에 잘 보이지도 않는 마킹 붙이는 게 끝 정도? 네. 컬러링도 특별히 달라진 거 없고 뭐 기믹은 동일하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아론다이트 빔소드 역시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연장 기믹 들어가 있는 거 똑같고 접혀져 있던 가드 펴고 빔 파츠 가지고 와서 아래 먼저 껴주고 위로 가서 살짝 비틀면서 이렇게 딱 껴주면은 이제 완성. 대신에 이제 빔 파츠가 주황색이 됐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나 익스트림 블래스트 모드에 있었던 거 가지고 와도 특별히 색상이 달라지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그나마 역시 데칼 부분이 추가됐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론다이트 빔소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데스티니 건담 하이네 전용기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간만에 MG 데스티니를 만들어 봤어요. 만들면서 느낀 게 있다면은 MG 데스티니의 첫인상은 아니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2.0 나와야겠다. 진짜 2.0 나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앞서서 HGC도 만들어봤고 뭐 여러가지 데스티니, MG 데스티니 이후에 진짜 많은 데스티니가 있었잖아요. 프로포션이 진짜 예전 스타일이구나. 한 2006년부터 2008년 정도에 많이 쓰이던 그런 프로포션, 그리고 그런 가동 포인트, 요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정말 습식 데칼의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완전 신규 데칼을 넣어준 거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교해볼까요? 먼저 데스티니 건담 익스트림 블래스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익스트림 블래스트 모드 특별판이잖아요. 이게 특징 중 하나는 데칼의 글자라든가 이런 게, 문이라든가 이런 게 금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건식 데칼과 테트론실을 같이 썼잖아요. 근데 막 대빵만하게 자프트 써있고 형식 번호 대빵만하게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건 좋은데, 확실히 요즘은 요런 라인이라든가 뭐 요런 거 추가되는 게 트렌드라고 하면 트렌드? 이게 분위기가 사뭇 다르거든요. 분명 같은 파츠, 색깔만 다른 같은 파츠 뭐 이런 거 쓰는데 데칼 덕분에 훨씬 더 디테일해 보인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가 있죠. 이번엔 앞서 발매했었던 한정판 버전의 하이네 전용기입니다. 진짜 데칼 말고는 사출색에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왼쪽의 한정판 같은 경우는 2010년 엑스포 한정판입니다. 이 두 기체 간에 14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확실히 데칼이 이렇게 리뉴얼된 데칼이 더 이쁘긴 하네요. 사실상 이제 이 당시 거 2010년 한정판 같은 경우는 그냥 데스티니 건담의 데칼 그대로 오거든요.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날개의 자프트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차이점이 데칼 정도 일단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사이즈를 재보면 머리까지가 약 18cm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게 제가 앞서서 2.0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은 했다지만은 제품이 뭐 못 나왔냐 그런 건 아닙니다. 되게 잘 나왔거든요. 일단 머리 자체도 요 특유의 붉은 색깔 라인에 요 파츠 분할이라든가 눈만 스티커 정도, 눈이랑 이마의 초록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스티커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파츠 분할이거든요. 되게 잘 나왔어요. 발칸 부분도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고요. 더구나 이마 정중앙에 양각으로 글자가 쓰여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확실히 뭐 디자인 자체는 되게 이쁘게 잘 나왔다 할 수 있겠죠. 몸통 같은 경우는 확실히 데칼이 많이 늘었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게 몸통의 콕피트 주변에 마킹도 있고 코우션 마킹에다가 뭐 가슴 위에도 이 데칼이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테트론 실 3개가 전부거든요. 몸통 들어가는 게 엄청 심플했죠. 그리고 덕트 주변에 라인이라든가 파츠 분할된 거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뭐 베이직하게 잘 됐다,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어깨 쪽도 보면은 요 플래시 H2 빔 부메랑에도 무장명 데칼이 추가가 됐고요. 어깨에 라인 추가된 게 굉장히 이쁘게 잘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뭐 형식 번호라든가 이런 엠블럼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사이즈가 작아진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조형은 안 그런데 데칼만큼은 요즘 스타일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버전을 보면은 이때는 이런 무늬나 엠블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확실히 스타일이 요즘 스타일의 데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팔에 들어가는 데칼은 확 줄었어요. 손등에 하나, 팔뚝에 하나 정도. 예전에는 이거보다 데칼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단순히 보기만 해도 이제 팔꿈치 위아래로 들어가는 데다가 손목 주변도 들어가고 손등도 들어가고 팔뚝 바깥쪽도 들어가고 뭐 이래저래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땐 확실히 팔이 데칼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졌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는 이 시절 가동식 손 요거 그대로 또 쓰고 있죠. 똑같이. 그리고 골반 어깨랑 같이 이렇게 라인이 추가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큼지막하게 추가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사이드 스커트에도 데칼이 꽤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도 이렇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리고 뒤쪽 스커트 마찬가지 앞쪽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이 크게 들어가 있죠. 생각해보면은 딱 이 데스티니가 발매하던 시절에는 외장 디테일보다는 이제 내부 디테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던 당시거든요. 요 스타일 자체가 트렌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안쪽에 외장 안쪽 이런 데 디테일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바깥쪽에는 되게 조그마한 디테일들, 작은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 무릎 주변이라든가 이런 앞에 라인 데칼이 들어간다거나 이제 뭐 종아리 아래쪽에도 데칼 들어가고 무릎 앞쪽이라든가 뭐 역시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디테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패널 라인이 막 많이 들어갔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심플하면서도 조형은 상당히 밸런스 잡힌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겠고요. 다리 뒤쪽 역시 요 플랫 부분에도 데칼 들어가고 안쪽에 디테일 이렇게 내부 디테일 꽤 멋지게 들어간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발은 되게 심플합니다. 대신에 이 당시 트렌드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엄지발가락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디자인. 그러니까 발이 좌우 대칭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발 한쪽만 반으로 갈랐을 때는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요 스타일이 좀 특징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건 허벅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허벅지도 가만 보면 바깥쪽이 더 두껍죠. 동일하게 팔 상박도 요 안쪽과 바깥쪽이 묘하게 두께 차이가 납니다. 바깥쪽이 좀 더 볼록하고요. 안쪽은 좀 평평해요. 이렇게 보면 좀 보일려나? 팔을 빼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안쪽이 평평하고 바깥쪽이 볼륨감 있는 형태. 그리고 발바닥 디테일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백팩 날개 아니겠습니까?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백팩 하나는 기똥차게 잘 만들었다 할 수 있겠죠. 일단 전체적인 라인, 약간 구불구불한 이 라인도 굉장히 예쁘고 끝에 가서 직선으로 쭉 뻗은 이 모습도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는 역시 날개를 펼칠 때인데 안쪽에서 연동돼서 펼쳐지는 이 날개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도 뭐 이후에 나온 RG라든가 아니면 데스티니 임펄스의 데스티니 날개라든가 그런 거랑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좀 심플한 디테일 그런 걸 보여주긴 하죠. 기믹은 뭐 기똥차긴 한데. 그리고 데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거대한 자프트 데칼 같은 건 없어지고요. 날개 중간에 하얀 색깔의 라인 데칼이 추가됐다던가 안쪽으로 가면은 사이즈가 작아진 자프트라던가 아니면 반대쪽에 형식 번호가 있기도 합니다. 앞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한쪽에 자프트, 한쪽에 형식 번호. 뭐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요 작은 날개 부분인데 번호가 생겼어요. 앞쪽부터 해가지고 뒤쪽까지도 이 오른쪽 날개부터 1, 2, 3, 4, 5, 6 해가지고 넘버링이 생겼다. 요런 게 좀 특징이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MG의 날개는 지금 봐도 잘 만들긴 했어요. 참고로 MG 날개 가동 팁은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 부분에서 거대한 관절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날개 들고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안쪽, 이제 관절 안쪽이죠. 이쪽에 슬라이드 기믹이 있어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회전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뒤로 접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물론 슬라이드 한 다음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가동이 좀 생각보다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이제 포즈 잡을 때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도 이 위쪽에도 빨간 색깔의 데칼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데칼이 몇 가지인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이제 내부에도 빨간 색깔의 파츠 분할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프레임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나 볼만하고요. 이제 무장 홀더죠. 무장 수납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만 이렇게 형식 번호가 부착이 되고요. 왼쪽에는 부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 볼 조인트, 축관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크게 가동하는 것도 여전하죠. 자, 그럼 프레임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머리 빼고는 대부분 이제 프레임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 발매하던 MG들의 특징 중 하나는 프레임에도 디테일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몸통 프레임 보면은 옆구리라든가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도 프레임들이 이것저것 디테일이 들어간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절부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죠. 이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팔 프레임에도 보면은 디테일들이 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외장에 가려지는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손등에도 보면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손등은 완전 가려지는 부분인데도 조금씩이라도 들어있기도 하고요. 고관절이나 골반 쪽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고요. 허벅지라던가 특히나 종아리나 이런 데는 좀 되게 빡세게 넣어놓는 편이었어요. 보면 막 파이프 디테일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땐 진짜 다리 쪽은 엄청 빡세게 넣던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콕피트 해치도 이 상태에서 한번 열어보면은 짜잔 안쪽에 파일럿이 탑승을 하고 있죠. 파일럿 피규어는 하이네가 들어있진 않더라고요. 그럼 가동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은 볼관절에 축관절 쓰죠. 그래서 이렇게 턱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고개 돌리는데 크게 걸리는 거 없이 좀 돌아가 주기도 하고 들고 숙이는 것도 좀 크게 해줄 수 있죠. 어깨 같은 경우는 잘 봐야 하는데 일단 어깨 외장 잘 보면은 이제 안쪽에 조인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들어가서 몸통에 밀착시킬 수도 있고요. 살짝 이렇게 슬라이드를 빼줘서 이 조인트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공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은 축관절, 기본 축관절이죠. 편하게 들고 내릴 수 있는데 어깨 관절 잘 봐야 합니다. 어깨를 앞으로 뽑을 때 이렇게 외장이 연동돼서 딸려 나옵니다. 안쪽에서 슬라이드하는 프레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크게 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뺀 상태라 그러면은 어깨를 상하 가동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완전히 안쪽으로 밀어넣은 상태에서는 상하 가동이 좀 막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뽑아줘야 상하 가동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어깨 외장 방금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서 크게 들어주고 팔 크게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깨 살짝 빼서 어깨 추가적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지금 이 축관절이 끼워져 있는 이 관절이 폴리캡이에요.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드는 관절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좌우 강도가 다릅니다. 지금 조립상으로 왼쪽 어깨가 조금 더 타이트해요. 오른쪽 어깨는 좀 약간 힘이 좀 부족하네요. 당연하지만 뭐 팔 회전 위에 존재하고 팔꿈치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게끔 되어 있고요. 손목 같은 경우는 기본 볼관절에 중간에 관절이 하나 있어서 손목 크게 안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바깥쪽으로 꺾는 거는 손등 외장이 걸려서 안 됩니다. 그리고 허리는 축관절로 되어 있어요. 편하게 좀 돌려줄 수 있는데 이제 당연하지만 좀 안쪽에서 좀 걸리기 때문에 약 45도 각도 정도가 최대고요. 특징이 있다면은 좌우 스윙도 가능하고요.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거는 백팩을 빼고 봐야 편한데
허리 뒤쪽에 스토퍼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 색깔 외장을 이렇게 들어 올려줄 수가 있어요. 짠!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뒤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스윙도 편하게 가능해지고요. 허리를 이렇게 뒤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이 스토퍼 그냥 락을 걸고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이야 당연히 숙여야지 같은 게 있는데 이 당시엔 그것까진 아니었다. 그리고 고관절, 이 데스티니 MG에서 가장 좀 빨리 수정이 됐으면 하는 2.0에선 이거 넣지 말아라 하는 것 중 하나가 고관절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커트, 프론트 아머 위에 들리면서 복부에 이렇게 좀 간섭이 크게 생기고요. 뒤쪽 스커트도 들 수 있는데 뭐 프레임에서 살짝 간섭이 생기네요. 그래도 공간은 많이 나옵니다. 대신에 사이드 스커트가 이렇게 수직 상태에서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살짝 사선으로 뒤로 한번 꺾어줘야 돼요. 그래야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 편하게 옆으로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지기도 합니다. 꽤나 많이 들어지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되게 불편한 것 중 하나가 고관절 기믹입니다. 다리를 벌리기 위한 추기동 기믹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레버로. 다리 사이에 보면은 아주 얇은 핀의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힘으로 조작하면은 안쪽에 핀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레버를 뒤로 밀면 이렇게 고관절 사이가 벌어집니다. 지금 보셨죠? 이런 식으로 축이 벌어지고요. 앞으로 밀면 축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매우 약해요. 짠,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그냥 고정이 너무 약해서 그냥 내가 조작하다 보면 언젠가 풀려 있어요. 따다닥 하면서 이게 부러지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딱 소리가 나니까. 잘 들어보면 이런 터덕하는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다리 벌려야지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되게 두렵거든요. 그 와중에 이 안에 있는 핀, 레버 이게 얇다고 했잖아요. 자칫하면 또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예요. 그러면은 부탁이니까 다음에 또 MG 2.0이 나온다 그러면 이 기믹은 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넣어주던가요. 그리고 프론트 아머 가동하면 복부에 간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든 스커트 방향으로 허리를 돌릴 수가 없어요. 참고로.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로 허벅지 슬라이드, 무릎 슬라이드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크게 가동을 하는 무릎을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발목이기도 한데 위아래 볼관절입니다. 이중 볼관절. 그래서 안쪽으로 편안하게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돌리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발목을 뻗거나 할 때는 이 안쪽에 실린더가 이게 또 가동식 실린더라서 또 멋들어진 부분이기도 하고요. 굽힐 때는 발바닥이 가동을 합니다. 근데 이 볼관절 역시 폴리캡을 쓰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 윗부분 관절이 폴리캡에 축이 가동을 하던가 그럴 건데 이게 좀 약해요. 여기가. 그래서 큰 백팩을 견디기에 좀 솔직히 적합하진 않다. 그리고 무릎 꿇기 가능은 하나 편안한 자세는 아니다. 허리가 돌아가기가 힘들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편한 자세는 아니죠. 그리고 무장은 아론다이트 오른쪽에다가 위에부터 슬라이드로 장착을 해주고 장사정 빈포 반대쪽에다가 슬라이드로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 무장도 해봤습니다. 역시나 데스티니 특유의 멋은 어디 안 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바로 액션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스탠드 써보도록 합시다. 2010년 이전에 발매된 NG 중에 진짜 흔치 않은 고정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백팩을 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무게중심 잡기가 되게 편하기도 하고 허리가 힘을 덜 받아서 고관절이나 이런 데가 좋거든요. 되게. 아무튼 이 상태에서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나 시드 기체하면 이 포즈를 빼먹을 수가 없겠는데 데스티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발매가 꽤 된 애다 보니까 그리고 허리도 앞으로 안 숙여지잖아요. 포즈가 좀 아쉽죠? 살짝. 허리를 좀 더 굽혔으면 좋겠고 좀 더 꺾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즈 잡다 보면. 그리고 쉴드 액션 어릴 적에는 이런 쉴드로 막는 구도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쉴드 너머로 보이는 눈빛 이런 걸 되게 멋있어 해가지고. 근데 데스티니 같은 경우는 이런 안티빔 쉴드 말고 빔 쉴드도 있잖아요. 쉴드는 떼어내고 요 손등 외장을 들어서 외장 안 들리면 그냥 이렇게 손등 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빼가지고 이렇게 빼버리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대신 좀 불편한 게 이 이펙트를 요 노란색 파츠 사이에 걸쳐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요 노란 색깔 파츠 사이에 살짝 걸쳐주는 느낌으로 빔 쉴드를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르마 피오키나 액션 이렇게 손바닥에서 쏘는 빔 멋지죠? 데스티니 핑거라고도 하고. 그리고 빔 부메랑 액션 이렇게 부메랑을 날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손에 연결해서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론다이트 액션 한번 뽑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거는 빛의 날개죠. 일단 빛의 날개 끼울 때 팁이 있다면은 먼저 관절을 살짝 밑으로 내려놓고 날개를 가능한 최대한 펴는 겁니다. 이게 날개가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날개 전개도 완전히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좀 내려놓고 완전히 다 펼쳐준 다음에 끼울 때 잘 봐야 하는 게 이 모서리 부분입니다. 이 안쪽에 제대로 깊숙이 들어갔는지 주변에 걸리는 건 없는지 그런 걸 좀 봐주는 게 좋은데 그 전에 밑에를 먼저 좀 눌러주면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서 위에를 딱 이렇게 누르면서 안쪽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배치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걸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들어갔으면은 안쪽에도 빈 공간 거의 없이 날개를 전체 감싸고 있는 게 보여지죠.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아래 조인트 먼저 살짝 밀어 넣으면서 이 중간 부분, 안쪽 모서리 부분을 안 걸리게끔 잘 해주면서 밀어 넣어주면은 손쉽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빛의 날개 전개 완료! 야, 역시 하이네기는 주황 색깔 날개여야 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 이게 또 분홍색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이 MG 빛의 날개 이펙트가 진짜 지금까지 총 3군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원본인 데스티니 익스트림 블래스트 모드, 그리고 한국의 20주년인 아스트레이, 그리고 여기 하이네기. 근데 하이네기는 유일하게 색깔이 주황색이다. 그리고 데스티니의 돌진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빛의 날개 펼치고 앞으로 돌진할 때 그 포즈죠. 그리고 살짝 해보는 장사정 빈포의 액션. 이게 팔 잡는 손잡이 공간이 좀 타이트해가지고 팔꿈치를 꽤 많이 굽혀줘야 손에 쥘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건담 베이스 한정판 MG 데스티니 건담 하이네 전용기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14년 만에 뭐 런너는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익스트림 블래스트의 구성이 추가가 됐다. 뭐 요런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빛의 날개 이펙트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해요. 익스트림 블래스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안 껴주다가 건담 베이스 20주년 되니까 한번 껴줬다가 이제 드디어 세 번째로 더군다나 하이네 전용 컬러로 드디어 넣어준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듭니다. 기존의 데스티니 건담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MG를. 근데 이제 와서 보자니까 확실히 2.0이 슬슬 필요하겠다. 생각해보면 이제 진짜 MG EX 스트라이크 프리덤도 있는데 이제 슬슬 해줄 때도 안 됐나. 이게 아무래도 장단점이 명확해요. 예전 거다 보니까. 2007년인가 발매했었으니까 진짜 이제 발매한 지 몇 년이죠 지금? 몇 년 안 있어서 20년이란 말이에요? 진짜 2.0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충분히 화려한 모습. 지금 이 비주얼은 진짜 비주얼 깡패다. 무시 못할 비주얼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이제 프로포션이나 디테일 같은 거는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봐도 17년이 지나서 봐도 저 고관절은 야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